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이제 18단원 마지막 실력편 연습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18단원 연습 문제 대망의 마지막 19단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적분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정말 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달려와 주시기 바라고요. 후반부 연산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적분 공부하는 거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번거로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복잡한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수학적인 평가 요소 중에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게 초등이나 중등 과정 연산이 되게 중요한데 고등 과정 특히나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생각하는, 사고하는 이제 그런 걸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적분 연산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3번부터 마지막 17번까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인테그랄 0부터 이렇게 생겨. 이건 우리가 적분 단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알 수 있는 정보. 윗끝 아래끝에 전부 다 똑같은 숫자를 만나게 x 0 대입하면 f0이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거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f'x가 나오는데 f'x가 요거 그대로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fx를 구할 수가 있죠. f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형태가 되는데 0,0을 지나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그 다음에 x가 무한 들어가면 이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1에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1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원점 지나고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x가 무한이 커지면 이렇게 돼요. x가 뭐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무한대 제곱꼴이니까 마이너스 무한 들어 이런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점 A는요 이 그래프 위에 중에서 x좌표가 1인 점이니까 뭐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요런 점이 이제 A라는 점이 있고요. x좌표 1이니까 1,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y는 fx와 점 A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야. y축의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이런 도형이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밑면으로 한 입체를 y축의 수직으로 자른 y축의 수직이 자르면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자른 단면이 전부 다 모두 정삼각형일 때 입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길이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분하겠습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1-2분의 1까지 이쪽을 적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가 뭡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x제곱 dy에다가 여기에 4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x제곱을 y에 관한 식으로 쓰거나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 이 식 양변을 미분해가지고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거 보면 살짝 변형하시면은 넘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 마이너스 y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나요? ln 1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뭐 4분의 루트 3 앞으로 끄집어낼까요? 4분의 3 인테그럴 0에서부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 요 자리에다가 제곱하는 거니까 ln 1 마이너스 y 전체 제곱 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표 문제랑 식을 세우는 난이도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 부분을 연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죠. 요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lnx도 아니고 lny도 아니고 ln1-도 아니고 요거부터 처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까 봤더니 치환적분 하시면 돼요. 치환적분 할게요. 그래서 1-y를 새로 문제 t로 치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양변에 갖다가 y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은 dt, dy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식은요. 4분의 루트 3 인테그럴. 자, y가 0부터 바뀌는 거니까 y가 0이면 이 값은 1이 되고요. 그다음 y가 이 값이 되면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이거 ln t가 되고요.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dy 자리에는 뭘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dt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치환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인데 우리가 lnx 제곱 적분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 어떻게 하면 부분적분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분 해볼까요? 이 식은 4분의 루트 3. 얘는 1 곱하기 이런 꼴로 보는 겁니다. 요거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드시고 여기를 2분의 1로 만드시고 여기를 갖다 1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여기 플러스를 만드시고. 네,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는 식이 t ln t 전체 제곱 이거를 2분의 1부터 1까지 됐나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 하면서 이제 요걸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2 곱하기 ln t 곱하기 t분의 1인데 여기 t가 또 있으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면 2ln t가 됩니다. 2ln t dt.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이건 또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ln 적분하면은 t ln t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분 적분 또 해야 됩니다만 뭐 외우고 있으니까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 이제 앞에 2를 곱해서 이거를 뭐 2분의 1부터 1까지 하시면은 그냥 이거랑 한 번에 쓰시면 좀 더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하면 이 값은 4분의 루트 3 t의 ln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ln t 마이너스 2t 이거를 2분의 1부터 1까지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오, 식이 어마어마하네. 4분의 루트 3에 자 이제 쭉 써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없으면 마이너스 2가 남네요. 그죠? 빼기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을 집으면 마이너스 제곱이면 플러스 1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다시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2분의 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가요? 아, 그렇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이건데 옆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정답은 4분의 루트 3의 2 마이너스 2분의 5.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식이 조금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후반부에 부분적분을 두 번 해서 복잡한 거지 뭐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자, 계속 다음 하겠습니다. 어떤 입체를 XY 평면으로 자른 단면, XY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XY 평면을 뭐 잘 모르는 학생들은 X축,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게 전부 다 XY 평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단면은 두 곡선 코사인 x하고 y는 사인 x 절대값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고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 근데 마이너스 4분의 8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다 그릴 필요는 없고 뭐 대략 이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돼서 이거 y는 코사인 x고요.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그럼 사인 x는 원래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뭐 요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가. 그잖아요. 근데 이걸 또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리니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이고 여기가 플러스 4분의 파이이죠. 이때 함수 값이 얼마인지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그죠? 요 값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안쪽에 둘러싸인 부분 있죠? 이 둘러싸인 부분이 있는데 Y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은 전부 다 모두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밑면이 되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뭐, 밑면이 아니라,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이게 이렇게 자르면, 이 단면이 싹 다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 중심이 Y축이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그랬을 때, 부피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Y축을 따라 적분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럴. 근데 요즘 2분 루트 2니까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는 파이 곱하기, 자, 잘 보세요.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뭐냐면은, 현재 이 그래프가 Y는 sin X니까, 이게 사실 회전체 부피하고 똑같은 거죠. 자른 단면 원이란 말은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근데 R이 뭐냐면은 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dy. 근데 요 X는 뭐냐면은, Y는 sin X라는 식의 X입니다. 이게 되겠니?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럴 2분의 루트 2부터 1까지는 요 위쪽이죠, 위쪽. 지금 요 위쪽은 역시 이렇게 생긴 걸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dy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x는 또 다른 x죠. 뭡니까? y는 코사인 x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뭐 한 번에 지금 줄여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이게 뭐 실력편에 있느냐? 이 연산이 지금 딱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x제곱이고 dy이고 이 x자리에는 y는 sin x 집어넣는데, 이런 게 난 대학 과정에 배웁니다. y는 sin x를 역함수로 가면 x는 아크사인의 y 이렇게 쓰는 표현을 대학 과정에 배워요. 그러니까 사인의 역함수인 거죠. 사인의 역함수라고 하는 걸 배워서 이거에 대한 또 성질들을 막 배우거든요.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이렇게 배우는데, 뭐 고등과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식을 지금 적분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적분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dy를 dx로 바꾸거나 해서 x만에 관한 식 또는 y만에 관한 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 x를 y로 바꾸는 식은 아크사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등과정이 아니에요. 여기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y를 x에 관한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림도 유명한 치환적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요, x로 미분하면은 dy dx는 코사인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dy 자리에다가 이거 넘기면은 코사인 x dx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럴 파이 x 제곱 코사인 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이거는 적분할 수가 있잖아. 단 치환 적분은 적분 구간이 바뀝니다. y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바뀌면은 요 y가 0부터 2분의 루트 2가 바뀌면은 x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려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똑같습니다. 이 식도 dy를 dx 바꾸려면은 양변 x로 미분하면은 dy dx는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d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sin x dx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x 제곱 sin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적분 구간은 또 아까랑 똑같아요. 2분의 루트 2부터 1까지 코사인이 바뀌는데 2분의 루트 1 하려면 이 y값, 요 x값이 얼마나 됩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려면은 코사인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이 1이 되는 거죠. 이 값에서 1이 되는 겁니다. 미안해.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되는데 잘 보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부터 0인데 마이너스니까 결국 이 식은 파이로 묶어내면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x제곱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dx 뭐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꼭 이제 쌤처럼 안 해도 되고요. 요걸 갖다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루트 2에 뭐 사인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식을 부분적분 한 번 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이거 부분적분하고 이거 부분적분 해가지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로워요. 쌤 추천한 방법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부분적분 두 번 하면은 계산 가능하거든요.
뭐 분조가 어떻게 알겠죠? 역시 x제곱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럴 2x sin x 해가지고 적분해서 계산하시고, 그럼 이것도 분조금 구분하시고 해서 구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자, 넘어가서 18-15번. 이제 회전체 부피인데 그냥 회전체가 아니라 입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 A, B, C, D, F, G, H 밑면의 대각선을 둘레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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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면의 대각선, 뭐 대각선이 어느 대각선이 상관없긴 합니다만, 요 대각선, 요 대각선. 이걸 둘레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뺑그르르 어떤 도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부피를 구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은, 이때까지 문제는 평면을 회전시켜서 부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체를 회전시켜서 이제 어떤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그 입체 회전이, 얘 입체가 쓸고 지나가는 영역을 싹 다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일상적으로 어떤 걸 떠올리냐면은,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걸 바베큐 파티를 하잖아.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골고루 익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수직으로 자랐을 때,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자르는 건 생각해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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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는 거. 대각선의 중심이니까. 이해되겠어요, 지금? 뭐 또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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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거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노란색 직사각형 판자를 돌린다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노란색 직사각형 판자를 돌려도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란색 직사각형 판자를 돌리나, 그 다음에 어떤 짝대기를 돌리나, 어차피 이거 노란색 판자를 회전시켜도 원이 되고요. 원이 또는 둘레 또는 내부가 되는 거고요. 어떤 선분을 돌려도 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모양의 원이 될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내가 이런 노란색 판을 갖다 요 점을 중심으로 좀 회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때 얻어지는 원의 반지름은 이 점으로부터 이 노란색 판자에서 가장 먼 점을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요 선분을 돌리나, 이렇게 생긴 선분,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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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현재 지금 이렇게 생긴 판자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릴 때 이 네모판을 돌려도 어차피 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생긴 이 선분을 돌려도 원이 될 겁니다. 그 원은 아마도 뭐 이렇게 생긴 뭐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적분하면은 부피가 나옵니다. 요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넓이가 뭐냐면 무조건 회전체이기 때문에 원이란 말이에요, 원.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이 바로 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아이디어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 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게 도형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반절까지만 계산한다면 곱하기 2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을 세울까를 봤더니,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인테그럴 여기서 길이가 2루트이에요. 한 모서리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인테그럴 0부터 루트 2까지 한 다음에 2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X축입니다. 이 점이 루트 2가 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제. 이 주황색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을 쓰면은 그냥 부피가 나오는 거야. 회전체 부피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식을 x에 관해서 잘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지금 x라고 놓은 거예요. 요걸 x라고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요걸 x라고 놓은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요게 x였을 때, 이 나머지를 식으로 잘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표현할 까 했더니, 이게 x니까 이 길이가 뭐냐면요. 똑같이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항상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항상 x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황색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루트의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커다란 거 구할 때에도 요 주황색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주황색 길이는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2니까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하면 요거 제곱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뭘 대입하는 거예요? 파이 곱하기 요게 r이기 때문에 요게 r이기 때문에 요게 l이기 때문에 요걸 제곱한 걸 집어넣는 값이 x의 제곱 더하기 4의 루트를 제곱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구하시면은요. 2파이로 묶어내시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를 적분한 거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4x 이거를 0부터 루트 2까지 구하시면 2파이가 되고 여기 루트 1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 루트 2 더하기 4 루트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3분의 14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곱하기 2파이 하니까 정답은 3분의 28 루트 2파이.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은 뭐냐? 입체를 회전시키는 것도 그 부피도 결국에는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 꼬챙이를 따라서 적분을 하잖아요. 그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전체이기 때문에 그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무조건 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원을 넓이를 구하려면은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황색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하겠습니다. 18-16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단 x는 0부터 루트 7까지 뭐 이게 4차 함수는 4차 함수. 4차 함수인데 이게 y축의 대칭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4차 함수인지는 알고 있죠. 뭐 그래프를 갖다 굳이 그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 4차 함수는 x가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 이걸 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항상 x축 위에 있고 그러니까 y가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제곱하니까 이런 그래프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잖아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뿔마 루트 3이고 그게 중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x축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뭐 이런 그래프, 이런 4차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변형하면 좀 더 편하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 x가 0부터 루트 7, x 루트 7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루트 7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루트 7이 되면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 빼기 3, 4의 제곱이니까 16이 돼서 이런 값은 16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여기는 또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요. 네. 자, 이런 함수 fx를 y축 둘레로 회전시키면은 그때 생기는 곡면을 내면으로 하는 그릇에 물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지금? 예. 이런 이렇게 약간 여기 아래가 이렇게 볼록한 뭐 이런 밥 공기는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그래서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물 넣었더니 수면의 높이가 h가 되었다. 그릇에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면의 높이가 이 정도가 됐을 때 그 얻어지는 그 여기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위에서 바라보면은 여기가 홈이 깊게 파져 있고 여기는 위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물이 이 정도 이런 데 잠기겠죠. 그러다가 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차게 되면은 이제는 이걸 전체를 다 메꿔서 마치 그냥 일반
밥그릇에 물컵에다가 물 채운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물이 차느냐 이런 정도로 물이 차느냐 아니면 이 노란색처럼 차느냐에 따라서 그 논리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높이는 이제 높이가 h가 됐으니까 첫 번째 높이 h가 0에서부터 9까지 그러니까 여기 9니까 요거 아래 찰 때는 이렇게 생긴 도너츠 모양의 이런데 물이 이렇게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요 부피 어떻게 이 부피 구하는 거죠? 이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좀 회전시키는 거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h까지 파이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d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회전시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는 도너츠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반지름을 구해서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기해서 파이 r 제곱 빼가지고 얻어지는 이 원을 갖다가 이용해서 적분을 하셔야지만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입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회전시킨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도너츠 모양 계속 층층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도너츠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서 적분하셔야지만이 부피가 나오는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깥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지금 요거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을 빼야지만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구하는 건 다시 말하면 요게 x제곱인 거죠. x인 거죠, x.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너츠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면 파이 r의 제곱, 바깥쪽 원에 해당하는 거에서 안쪽 원에 해당하는 걸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이 식이기 때문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뿔마 루트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x제곱은 3뿔마 루트 y인 거야. 이거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해당하는 요거의 제곱은 3 플러스 루트 y이고 물론 이제 x를 구하면 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짧은 부분은 x제곱이 3 마이너스 루트 y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h까지 파이의 x제곱 자리에는 3 플러스 루트 y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3 마이너스 루트 y 3 마이너스 루트 y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해되겠어요? 이게 3, 3이 사라지면 이 값이 2 루트 y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파이는 앞에 묶어냈고요. 루트 y를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2의 y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이거를 0부터 h까지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3분의 4의 h 그리고 y의 2분의 3제곱이니까 h의 2분의 3제곱이니까 3분의 4파이 그 다음 h의 2분의 3제곱이니까 h 루트 h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원리는 넓이를 적분한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가 회전체니까 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도너츠 모양의 바깥 원에서 안쪽 원을 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겠죠. 두 번째, h가 9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등호는 아무 데나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경우 이제 바깥 원에서 안쪽 원을 빼는 논리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구하면은 이 안쪽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h에다 9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9. 일단 9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값은 9 곱하기 루트 9니까 3이 되고 따라서 36파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넓이는 36파이예요. 그러면은 36파이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럴 이제 9부터 h까지.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h라고 치면은 9부터 h까지. 이번에 이제 이것만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아까 3 플러스 루트 y dy.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을 뺄 필요가 없이 그냥 바깥쪽만 구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연산이 이게 더 복잡하니 그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3파이는 적분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이거 루트 y 적분하는 걸 추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뭐 플러스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18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을 직선으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자, 원리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뭐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x축을 사람과 이 부분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을 y는 3, y는 3 이런 직선으로 이거를 회전시키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도형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쓸고 지나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하는 건데 뭐 이게 어떤 도형이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대강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나중에 위쪽에도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입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뭐 자동차 타이어처럼 뭐 실제 타이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깥쪽이 쓸고 지나가면 자동차 타이어고 안쪽에 쏙 비어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반토막을 구해서 부피를 구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나겠죠. 그런데 이 안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부피는 또 빼주셔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연산을 x축이나 y축으로 회전시키는 것만 이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x축, y축이 아니라 지금 y는 3에 회전시키는 거니까 막 이게 혼란스럽지만 이거는 그냥 적당히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 그다음 이거를 x축. 이렇게 이해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도형 전체를 갖다가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거야. 평행이동. 그래서 여기가 x축. 그럼 이제 아까 지금 여기가 x축이 여기가 y는 3이니까 이 간격이 3인 거죠. 3. 3인 거죠. 이 간격이 3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y축을 회전시키는 거니까 x축 적분하면 되겠네요. 0부터 1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여기 뭐 들어가는 거예요? y의 제곱. 알겠죠? 그 다음에 dx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번 요 길이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dx 한 다음에 마지막에 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 그럼 이제 이 적분을 x 보니까 y 제곱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y가 x제곱 빼기 4니까 여기가 x제곱 빼기 4의 제곱을 집어넣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 이런 연산도 쉽죠. 마이너스 이게 9파이 적분이니까 그냥 이게 9파이죠. 마이너스 18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 앞부분만 계산하면 돼요. 앞부분. 앞부분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6을 적분하면 됩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적분하게 되면 없은 5분의 1 x의 5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x의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 16x를 한 다음에 0부터 1, 그 다음에 파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분모가 5하고 3이니까 분모가 15분의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5분의 몇 파이 빼기 18파이 하니까 답이 뭐 15분의 136파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해 보시고, 원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쭉 X축이나 Y축을 적분하다가 마지막 문제에서 Y는 3에 대해 적분을 했지만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우리는 X축에 회전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면은 어차피 부피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18단원까지 마무리했고요. 대망의 19단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19단원도 볼륨이 꽤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방에 쫙 끝내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